아래가 제가 4년 전 투자한 금액인데요. 고작 1,500만 원밖에 안 됐던 금액이 이 재미에 빠져 미친 듯이 굴린 결과 현재는 10억 이상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지수나 개별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성향상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당드림 K사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약 4년 동안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총 평가 자산은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 80%인 8억 정도가 배당주에, 그리고 2배 2억 정도는 지수와 기술주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4년 전 불로소득을 늘리기 위해 주식 초보자인 제가 코버드콜 종목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통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불로소득을 늘리고 싶지만 아직 시작을 못하셨거나 방향을 못 잡으신 분들께 큰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재테크 유튜버분들이나 배당주 카페 회원분들이 말하는 배당주 투자의 정석 코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시장 지수 혹은 우량한 본주에 투자해서 자산을 먼저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돼서야 그 자산을 커브드 콜 같은 고배당주로 바꿔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정석이라면 정석이죠. 시드가 적은 나이에 빠른 시기에 자산을 늘리고 이후 자산이 늘어나면 고배당주로 돌려 월배당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공식이 왜 모두에게 정답은 꼭 아닐 수 있는지 제 솔직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정석과 달리 주식 초보자인 제가 커브드콜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커브드콜이 저에게 돈을 버는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수십억짜리 빌딩이나 상가를 가진 자산가들의 이야기이거나 책에나 나오는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피를 처음으로 소량 사봤더니 정말로 그 다음 달에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달러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장에서 내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받는 월급 말고 순수하게 돈이 벌어다 준 돈을 만져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상가나 건물처럼 한 번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적은 돈부터 시작이 가능한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나도 열심히 모으면 직장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희망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초보 투자자였던 저에게 엄청난 안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편인데요. 그런 저에게 주식창의 파란불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수 투자나 개별 우량주는 주가가 떨어지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맨눈으로 보며 멘탈이 나갑니다.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커버드콜은 달랐습니다. 주가가 좀 내려가도 매달 중수만 되면 통장에 배당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래 주가는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당장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하고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맷집이 생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준 셈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당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미친 듯이 더 절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커브드콜은 배당률이 높다 보니 조금만 주식을 더 사 모아도 다음 달에 들어오는 배당금 액수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게 숫자로 보이니까 주식 모으는 재미가 소비보다 더 즐거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쓰기 전에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돈, 외식할 돈 아껴서 제피 한 주 더 사면 다음 달에 배당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생각이 여기에 비치니까 지갑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다 팔아서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고급 시계, 고급 구두, 지갑 다 팔아버렸습니다. 커버드콜이 저를 지독한 자상 증식형 인간으로 개조해 준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커브드콜 덕분에 얻은 자신감과 버티는 시간으로 주식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제야 다른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S&P와 나스닥 100 지수 투자에서부터 리얼티 인컴이나 메인스트리트 캐피털 같은 개별 배당주까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당시의 심정으로는 손해봐도 배당금은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제가 4년 전 투자한 금액인데요. 고작 1,500만 원밖에 안 됐던 금액이 이 재미에 빠져 미친 듯이 굴린 결과 현재는 10억 이상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지수나 개별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성향상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커브콜 덕분에 이제는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세후 450만 원 수준의 월배당 시스템을 세팅했는데요. 베이스 캠프를 단단하게 치고 나니까 그리고 커브드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더 단단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커브드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개별 우량주나 배당 성장형 ETF, 그리고 시장 지수 ETF처럼 장기적으로 더 단단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470만 원이라는 든든한 현금 흐름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지수나 본주에 투자해서 자산을 키운 뒤 은퇴 시점에 커버콜로 바꾸는 게 자산 증식이나 수익률 면에서 훨씬 이득이고 그게 정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하락장이나 요즘처럼 역대로 상승하는 장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하락장에 더 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에 폭락장에서 던져버리고 정작 상승장에서는 최고점일까봐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게 평범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주가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지수를 추종하는 커브드콜을 소량이라도 매수해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짜릿함, 재미부터 느껴보면서 공부를 통해 내 역량을 조금씩 키워나가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냥 남들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망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